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요즘은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뭐 특별히 아이들의 뭐 용기를 북돋아 준다든지 뭐 그런 거 말고는 특별히 그런 게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만나거나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꼭 얘기해 줄때 보통은 이제 성적을 기말고사까지 막 그 아이들이 어찌됐건 뭐 하든 안 하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플러스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어쨌든 노력을 해오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는 이제 늘상 시험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뇌 안에 이제 지배하다 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말에 대해서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 1년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1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학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또 방학이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그때까지 선생님이 기록에 대한 것을 제출하기 전이라도 꼭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난 것은 시험 성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학기가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어쨌든 방학이 시작이 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뭐 1, 2주까지는 뭐 기록할 거를 뭐 가져오라고 하든지 또는 뭐 책 읽은 거를 가져오라고 하든지 어찌됐건 뭔가를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학교 방학이 시작이 되면 선생님들이 학교에 물론 나오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일단 이제 선생님하고 다이렉트로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록이나 또 소감문 또 감상문 또 보고서 활동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해당 교사에게 담당 교사에게 사전에 얘기를 해두는 거죠. 얘기를 해둬서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때 제출할 수 있는데 선생님 뭐 그때까지 제 보고서를 꼭 제출할 테니까 좀 봐달라고 하든지 어찌됐건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딸랑 자기 보고서 썼으니까 선생님 알아서 해 뭐 이라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미 다 기록해 놨는데 또 이렇게 가져오면 사실 학생 한두 명 쓰는 거야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죠? 좀 많이 힘들죠. 예, 왜냐면 어쨌든 학생 그것을 뭐 써주든 안 써주든 기록을 해주든 안 해주든 학생이 노력한 것에 대한 어쨌든 뭐 보상이라면 보상이라고 할까? 또는 이제 마음에 담아두면 그게 숙제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지 말라고 사전에 이제 얘기까지 해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사실 이렇게 세심하게 해주는 학생이 있다면 기록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심하게 이 교사들, 선생님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그죠? 그런 의미예요. 제가 얼마 전에 겸손하자라고 했던 말들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존중의 마음도 담고 있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시험 기간이니까 또 시험이 하루에 한 과목 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두 과목 치는 게 많으니까 어찌됐건 나 여태까지 공부 안 했으니까 뭐 이러지 말고 어쨌든 그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밸런스 유지하면서 시험을 잘 치르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됐건 0.1등급이 결국은 대학을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최근에 제가 썼던 1, 2, 3등급을 위한 대입 필수 노하우나
중위권 학생을 위한 대입 역전 노하우가 아마 책이 아주 잘 팔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다만 이제 제가 처음에 책을 뺄 때 요건 한 몇 권 정도 팔리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찍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찍어놓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들 더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나 비사 프로젝트, 비판적 사고력 프로젝트를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한 책을 쓰는 것과 또 앱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앱과 관련한 컨텐츠가 들어갈 것들이, 새롭게 들어갈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써야 되는 양도 많은데, 어제 이제 한 선생님 하고의 대화를 잠깐 소개하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를 그 학교는 굉장히 많이 샀는데, 매년 한 100권씩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책을 사면서 이제 강의를 교사들에게 강의를 요청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교사들을 위한 책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썼으면 좋겠다, 자기도 좀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교사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은 학생이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부의 기록을 어떻게 하면 잘 써줄지에 대한, 또는 잘 써줄지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이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책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쪽에 서울권하고 지방권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조금 과목별로 좀 괜찮은 선생님들을 섭외를 해서 한번 책으로 엮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고 하는 책이나 학종 절대 법칙은 포커스 자체의 기본 바탕은 학생과 학부모가 보는 책이었어요. 물론 이제 교사들도 보면 좋은 책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통으로 다 이제 보는 관점. 예를 들면 어느 학생이 어느 대학을 가게 될지 말아야 할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학생부의 기록이 이렇게 상중하로 나뉘었을 때, 인서울 대학을 상중하로 나뉘었을 때 상위권 대학은 어떻게, 중위권은 어떻게, 하위권, 인서울 하위권은 어떻게, 이제 어떻게 써야 한다라고 하는 방향성도 알려주고 이제 글도 도움이 되었으면 했던 건데, 입시가 계속 바뀌죠. 조금씩 원래 썼던 부분이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계속 축소되는 게 있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더 잘 쓰려니까 더 잘 쓰는 것들을 잘 기록으로 남겨줘야 되는 그런 포커스가 있긴 해서, 사실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도 정답을 줬다라고, 그러니까 정답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해답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기록을 잘 못 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써줄 때 이거 정말로 A급이다라고 할 때가, 선생님들이 고민해서 정말 7, 8번 정도 고쳤을 때, 그때서야 이제 잘 써진 정말 A급 기록이 나와요. 또 하나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고민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 스스로가 스파크를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기회 요인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잘하는 애들은 야 너 뭣도 해 이렇게 얘기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가 해낼 때 사실은 선생님들도 더 신나서 뭔가를 하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은 늘상 자기가 어떤 호기심이 있으면, 나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걸로 나 혼자 해결해야 돼 라고 한다면 기록으로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기록으로 잘 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통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호기심을 발견하는 요소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 많이 있어요.
또 때로는 그것이 뭐 영화를 보고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뭐 교과서를 보고 또는 독서를 해서 또 그것을 보고서로 남기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호기심의 발현이 되는 것들에 대한 수준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걸 처음부터 뭐 거대한 뭐 정말 그 구글 같은 뭔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차원에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쓰다 보면 거기에 학생이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안에 그 창의적인 뭔가가 있다면, 창의력이 발현이 된 게 있다면, 창의력 앞 단계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게 비판적 사고력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고정관념을 없애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앞 단계에 뭔가 분리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러니까 분리해본다는 건 구분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분석도 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합리적인 종합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이제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종합적 사고력이라는 그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 보면 거기 안에 이제 비판적 사고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력 바로 전 단계가 비판적 사고력인 거죠. 그렇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이 더 높으니 창의력이 더 높으니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뭔가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들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우고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학생이 어떤 행위를 했다라면 그 행위 안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역량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비교도 하고 분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요소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인데 문제는 우리 학생 스스로가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공부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마음이 좀 아프죠. 공부하기 바쁠 때는 내신 성적 잘 받을 때만 공부하기 바빠야 되는 거고 나머지 때는 좀 더 내가 이것을 단순히 뭐 문제만을 잘 푼다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게 토론을 많이 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그 안에 창의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토론대에 나갔던 학생들이나 또는 토론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뭐 토론 동아리가 아니면 그걸 못하냐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동아리가 전혀 다른 동아리였어도 전혀 다른 무슨 뭐 연구 동아리가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는 분명히 학생들이 어떤 모둠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낸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토론이라는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야,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냐에 대한 뭐 토론도 있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뭐 단순한 의견 교환부터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기록으로 남겨질 때 학생들의 수준을 그 역량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아, 이 학생은 A급이구나. 아, 얘는 정말 뛰어난 아이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전체 과정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제 나름대로 그 명문대 그 책에서 나름대로 답을 줬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이렇게 어떤 기록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어떻게 기록을 해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냉정히 따지면 이제 교사용 책을 좀 만듭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들까 말까 어찌됐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답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은 있지만 아이들의 그 활동은 100이면 100이 다 다르거든요. 정말로 다릅니다. 왜냐면 인간이 똑같은 행동을 다 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 100이면 100이 다 다른 행동을 할 때 기록해 주는 어떤 것을 어떻게 기록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최적의 답을 사실은 써주고 싶지만 이 학생의 행위를 이 써주는 이 행위로 인해서 조절을 받을까봐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내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거든요. 답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는 입시가 완전히 왜곡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아까처럼 뭐 앱을 주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앱 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과별로 준비하는 것들을 새로 지금 써주고 있거든요. 학과별로. 아이고 나 참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어느 경우든 정말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늘상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하는 자세에 있다. 근데 공부하는 자세는 학업 성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독서력에서도 나타내어지기도 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이제 소감 감상문 뭐 쓰는 거 보면 정말 1년 내내가 바쁘죠. 제가 또 하나 만드는 거 있네요. 그 1년의 스케줄표. 3월 달에는 뭐 하고 4월 달에 뭐 하고 4월 달에 뭐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학교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시기가 예를 들어 체육대 하는 것도 봄에 하는 학교, 가을에 하는 학교, 축제가 또 봄에도 있을 수 있고 가을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아리 선정이야 뭐 3, 4월 달에 하는 거지만 또 4월 달 뭐 그쯤 그러면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할 때 또 그 이 뭐죠? 수행 평가의 경우도 다 다르게 나타나죠. 사실 얘기를 굉장히 간단하게 찍으려다 보니까 끝도 없네요. 어찌됐건 그 스케줄표를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앱에 넣으려고 앱에 그 학생들의 그 맞춤형 교육 정보 앱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정말 보통 양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학부모님들을 만나는 게 전보다는 조금 전에는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은 찍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서 지난번에 그 대진대학교 입학선정관 실장님 그분하고 이제 오셔서 한 번에 뭐 이거 찍으면 어떨까요? 연락이 오면 예 좋아요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찍기도 해놓고 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전보다 우리 학부모님들 매일 만날 수가 없어서 살짝 뭐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가능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